성관계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떤 50대 남성분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어렵게 관계를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반대로 결혼 35년 차 한 남성은 아내가 매일 원해서 도망 다닌다고 말하죠. 똑같이 오래 산 부부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50대 이후 부부관계를 안 하면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성관계를 계속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 7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가 경제 공동체처럼 변한다. 감정의 기능이 사라진다. 부부 사이에서 성적 교류가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기이하게 현실만 남는 팀이 됩니다. 대화의 90%가 아이, 돈, 집안일, 일정 조율, 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설렘 매력 존중이 있었는데 성관계가 끊기는 순간부터 이 감정들이 서서히 말라갑니다. 사랑은 감정, 신체 접촉 2가지로 유지됩니다. 둘 중 하나가 사라지면 관계는 금방 동료로 바뀝니다. 서로에게 잘해줘야 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 아니라 싸우기 싫어서, 귀찮아서, 의무감 때문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지. 섹스리스보다 더 심각한 섹스 오프 섹스 마이너스 오프 정서 단절의 시작. 서울 시내 최근 조사에서 나온 충격적인 수치. 1년에 단 한 번의 성관계도 없는 부부 36% 즉 3명 중 1명은 완전 무관계 부부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아예 서로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능 자체가 멈추는 상태이걸. 전문가들은 섹스 오프 섹스 마이너스 오프라고 부릅니다. 즉 하기 싫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한다고 상상도 안 된다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넘기면 다시 회복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몸이 멀어진 관계는 정서도 100% 따라 멀어져 버립니다. 심리적 불안, 분노, 자존감, 붕괴, 말하지 않아 쌓이는 감정들. 성관계를 회피하는 배우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두려움과 피로, 책임 회피가 섞여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원하는 쪽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더 이상 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매력 없나? 어디가 문제지? 내가 싫어진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로 자존감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말로 표현되지 못한 채 서서히 분노로 바뀝니다. 대부분의 부부 싸움은 겉으로는 집안일 때문에 싸우지만 실은 접촉 단절, 감정 단절이 만든 폭발입니다. 부부 사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단계는 대부분 말 없는 단절이 아니라 몸의 단절입니다. 왜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멀어지는가? 각색 확장 버전. 외도 몸보다 마음을 먼저 죽이는 사건. 외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관계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도는 정서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폭발물과 같습니다. 사람의 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접촉, 존중, 시선, 말투로 안정감, 호르몬 옥시토신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외도는 이 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다. 이 배신감은 자존감 자체를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외도 후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다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해도 실제로 몸이 열릴 때까지는 평균 2년에서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은 스킨십 시에도 미세한 경계가 생기고 배우자의 손길이 따뜻함이 아니라 의심의 촉감처럼 느껴집니다. 외도는 성관계의 빈도보다 관계의 질과 감정의 신뢰를 먼저 죽입니다. 출산 육아 후의 변화. 여자는 몸이 변하고 남자는 심리가 변한다. 출산 후 여성의 몸은 호르몬, 근육질, 탄성, 자율신경까지 전부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특히 많은 여성이 겪는 실제적 문제. 질건조, 첫 삽입 통증, 호르몬 감소로 인한 성욕 저하, 산후 우울, 출산 후 체형 변화에 대한 자존감 하락. 이때 남편이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말을 던지면 그 말 한마디가 다음 5년의 스킨십을 막아버립니다. 여성에게는 첫 성관계에서 느낀 통증이 그대로 섹스 공포로 뇌에 저장됩니다. 이걸 섹스 조건화 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회피하고 남성은 이제 나에게 관심 없어졌나라고
오해하면서 심리적 간극이 더 크게 벌어집니다. 육아 스트레스도 문제입니다. 여성은 돌봄 모드로 뇌가 잠기고 남성은 관계 유지 모드를 원합니다. 서로의 뇌가 완전히 다른 모드로 작동하는 시기가 출산 후 1년에서 3년입니다. 이 시기를 잘못 지나면 스킨십 단절이 굳어져 버립니다. 가치관 욕구 차이 부부가 충돌하는 근본 원인. 성은 사람마다 중요도, 속도, 선호도, 스킨십의 의미, 필요 빈도, 이 모든 게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이 성적 가치관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피곤해서 안 하고 싶다는 일시적 이유와 달리성의 중요도 자체가 낮다 높다는 평생 변하지 않는 성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는 당연한 것, 다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많다고 느낌. 이 차이는 대화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높은 사람은 거절을 사랑의 거절로 느끼고 욕구가 낮은 사람은 요구를 압박으로 느낍니다. 결국 반복되면 이렇게 굳어집니다. 한쪽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다른 쪽 나는 계속 요구받는 게 부담이야. 이게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정서적 육체적 간격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4중년 노년에도 성관계는 가능한가? 90세도 성관계 가능한가요? 네.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성관계 능력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근육 호르몬이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 독일, 미국의 장수 연구를 보면 섹스를 늦게까지 유지한 사람이 눈에 띄게 건강정신 기능이 젊습니다. 즉, 성관계는 기능이 아니라 건강의 지표입니다. 실제 통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활발하다. 60대 부부의 65%가 여전히 성생활 유지 절반이 아니라 3명 중 2명이 하고 있다는 뜻. 70대도 45%에서 50%가 성관계 유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 80대 부부도 25%에서 40%가 성관계 지속, 80대면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한다가 현실 데이터당 90세 이상도 성관계 가능한가? 의학적 결론은 명확하다. 가능. 단, 하고 싶은 마음 기본 건강이 있다면 나이가 능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욕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혹은 부부가 이미 멀어진 상태라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핵심은 나이가 아니다. 건강 의지다. 혈압 안정, 적절한 체력, 배우자와 정서적 관계, 긍정적 경험, 통증 없음. 이 5가지가 갖춰지면 90세도 가능하고 100세도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 정상인가요? 의학적 정답은 하나. 의미 없다. 횟수는 평균이 아니라 두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이 기준입니다. 매일 해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원하는데 거부당하는 건 말은 하지만 몸은 멀어진 것이 3가지입니다. 섹스는 중년 노년의 건강의 최종 체크리스트다. 전 세계 장수 연구 결과 공통점 4가지 중 하나가 바로 성적 친밀감 유지입니다. 꾸준한 성관계는 심장 건강 증가, 혈관 탄력 개선, 우울 불안 감소, 수면질 상승, 치매 위험 감소, 면역력 증가, 이 모든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즉, 성관계를 유지하는 건 욕정 때문이 아니라 심신을 가장 자연스럽게 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성관계를 평생 유지해야 하는 7가지 의학적 이유 강렬 확장 버전. 1. 동안 효과 실제로 7년에서 10년 젊어진다. 성관계는 피부과 시술보다 빠른 천연 항노화 시스템이다. 성관계 중에는 혈액순환 증가, 성장호르몬 분비, 신진대사 촉진,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서 피부 탄력 광채주름, 감소 효과가 생긴다. 실제로 주 2회 이상 관계하는 사람은 평균 7년에서 10년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 즉 비싼 화장품보다 부부간의 접촉이 더 강력한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다. 2. 전립선암 위험 20%에서 30% 감소 사정은 남성 건강의 필수 기능. 하버드대 3만 명을 20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
한 달 20회 사정 전립선암 위험 20% 감소. 호주 유럽 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위험 감소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전립선에 오래 고여있는 분비물이 배출되지 않으면 염증 종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 즉 성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의 핵심 관리법이다. 3. 통증 완화 엔돌핀 옥시토신이 자연 진통제처럼 작동. 성관계가 끝나면 몸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 두 가지. 엔돌핀 진통 기분 상승, 옥시토신 스트레스 억제 우울 완화. 이 두 가지가 평소보다 수십 배 증가한다. 그래서 실제로 두통, 관절통, 생리통, 근육 긴장, 이런 통증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약보다 부작용 없고 약보다 강력한 천연 진통작용이다. 4. 발기력 골반근 강화, 늙지 않는 성기능의 비밀. 성관계는 전신운동이다. 특히 골반적 은펠빅풀로 머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남성 발기 유지력 향상, 여성 질 탄력 윤활 증가, 남녀 공통 요실금 예방 효과. 실제로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중년 노년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골반근 힘이 20%에서 30% 더 강하다는 연구도 있다. 즉 성관계는 몸의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5.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감소 단절되면 정서도 무너진다. 부부 사이에서 스킨십이 끊기면 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따뜻함 애착 안정감을 만드는 옥시토신이 줄어든다. 결과는 명확하다. 예민함 증가, 이유 없는 짜증, 우울감, 자존감 하락, 부부 갈등 증가. 반대로 정기적 성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빠르게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높인다. 즉 성관계는 부부의 정신 건강 약과도 같다. 6. 면역력 증가 감기염증에 강해진다. 미국 연구에서 주 1회에서 2회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면역글로 불린 어감염 방어 항체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 항체가 높을수록 감기, 바이러스, 세균 감염에 더 강하다. 즉 성관계는 면역 시스템을 직접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7. 자신감 매력 상승. 사랑받는 경험이 사람을 바꾼다. 사랑받는 경험은 사람의 표정 몸짓서조까지 바꾼다. 실제로 성생활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감, 활력, 긍정성, 매력도, 사회성, 이 모든 지표가 더 높게 나온다. 부부 사이에서 안정된 성관계는 외모뿐 아니라 전반적인 존재감 자체를 밝게 만든다. 즉 성관계는 몸만이 아니라 사람 전체의 에너지를 바꿔버린다. 성관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1. 손도구 위생 없이 항문질 교차 접촉. 대장균이 바로 들어가 방광염 지렴 악취 통증 유발. 섹스에서 가장 위험한 위생 실수. 2. 과도하게 빠르고 강하게만 하는 행동. 자극이 아니라 상처 통증을 만든다. 한번 아프면 두려움 생기고 섹스 회피 섹스리스로 직행. 3. 상대의 속도 신호 무시. 섹스는 기술이 아니라 호흡 소통이다. 상대가 느껴야 둘이 산다. 신호 무시 관계 단절의 시작. 부부관계는 단순한 성행위가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이자 치료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원한다면 성관계는 평생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